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서서히 혹은 갑작스럽게 감기는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럭저럭 견딜 만한 감기도 있겠지만 종종 어떤 감기는 우리의 일상을 쉽게 무너뜨려 버리기도 하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합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에도 너무 큰 힘이 필요하게 돼요.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야, 나는 아프지 않아.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이 나아지고 또 강해지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많이 아프구나. 지금은 조금 쉬면서 나를 돌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이요. 면역력은 인정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게 너그럽게 지금의 상태를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기침은 잦아들어 있을 거예요. 다시 숨도 잘 쉬고 밥도 잘 먹고 몸도 잘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저희 청춘 PD와 방송 또한 여러분들의 면역력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해 볼게요. 저는 MC를 맡은 파랑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각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조금 피곤한 프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변은 감기 바다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는 상남자 다쿠입니다. 안녕하세요. 감기가 유난히 안 낫는 바다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희 8기 모집을 시작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저희 벌써 8기 마지막 위클리 녹음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이번 기수 회장이었기도 해서 조금 맞아요. 더 애틋한 마음이 드는데요. 다들 마지막 위클리를 녹음하시게 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이제 뭐 자의적 타의적으로 마지막 이제 기수가 네. 되게 됐는데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 녹음이. 네. 저도 이제 활동을 한 지 1년이 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벌써 네. 마지막 녹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동안의 기억들이 조금 다시 나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조금 후련하기도 한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마지막을 깔끔하게 보내주지 못하는 편이에요. 쿨하지 못하게 매달리고 질척거리고 청피 녹음도 역시나 많이 아쉽네요. 그렇죠. 저도 뭔가 마지막 위클리라고 하니까 조금 쓸쓸해지고 또 애절해지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 청춘 PD와는 계속 될 테니까 다들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활기차게 위클리 청춘 이어갈게요. 2월 첫째 주 청춘 이슈 3위는 바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월 27일입니다.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평일인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연휴는 1월 25일부터 총 6일로 직장인의 경우 하루만 휴가를 내도 9일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되었죠. 정부는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설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다면 27일보다 31일, 금요일이 더 낫다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의 글이 게시되고 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31일이 임시 공휴일이 된다면 명절 이후 주말까지 충분히 쉬며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짧은 외출을 다녀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유를 덧붙여 설명했다고 하네요. 저희 이번 방송이 업로드된 시점에서는 이미 설 연휴가 지난 후겠지만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는 아직 연휴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재미삼아 27일과 31일 중 어느 날이 임시 공휴일 지정 취지에 더 부합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타코님은 어떠세요?
저는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조삼모사 느낌? 그냥 27일에 쉬면은 쭉 쉬다가 일하는 느낌이고 네. 31일에 쉬면은 월요일 한번 딱 일하고 쭉 쉬는 느낌이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31일에 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저는 아직 학생이고 또 방학이기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언제 쉬어도 좀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봐도 어차피 뭐 27일에 쉬든 31일에 쉬든 하루 연차를 쓰는 건 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27일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이제 직장인 친구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연차를 안 쓰면 출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고 다시 쉬는 것보다 그냥 연휴가 끝날 때까지 쭉 쉬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주말 껴서 쉬는 게 친구들이랑 더 만날 수도 있고 가족들이랑도 놀러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7일 월요일에 쉬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설득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타코님이랑 똑같이 직장을 안 다녀서 그런지 27일이나 31일이 뭔가 큰 차이는 없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봤을 땐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쉬기 좋은 건 31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임시공휴일 취지에도 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월요일이 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27일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저도 무엇이 저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27일이 더 좋아요. 왜죠? 아무래도 월요일은 일주일의 시작이고 일정의 스타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이 휴일이 된 게 좀 더 짜릿하지 않나. 그리고 더 맛있는 임시 공휴일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가 내일도 주말인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 기분을 일요일에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주말이 하루 더 남아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사실 언제 쉬게 되든지 간에 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뭔가 맞아요. 그렇죠. 공휴일, 이 딱 세 글자 듣기만 해도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낮잠을 기깔나게 자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6일이나 이렇게 오래 쉬게 된 만큼 이번 연휴가 저는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청피 식구분들은 이번 연휴 동안 특별히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늦게 끊다 보니까 비행기 표값이 좀 비싸서 이번 설 연휴는 그냥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직장 다니느라 못 봤던 친구들을 만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네. 하루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약간 영화만 보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뤄온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오, 제 친한 친구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갔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놀러 간다고 말해놓고 시간이 안 나서 못 갔었거든요. 이번에 연휴가 길어진 덕에 드디어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가 자취하는 지역에 놀러 갔다가 같이 본가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뭔가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가는 기분이라 되게 기대돼요. 다들 친구들이랑 보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 원래는 대만으로 이제 여행을 2박 네. 3일 동안 이제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좀 저희 나라가 비행기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를 엄청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네. 거에.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결국 대만 여행은 취소를 하고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국내 여행도 너무 맞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강원도도 그렇죠.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고 싶지만 이미 뭐 예매 이슈 그런 거 다 끝난 관계로 그냥 영화나 보러 가고 싶은데요. 원래 이제 평소대로라면은 이제 양가 조부모님 댁 갔다 오고 지쳐서 아무것도 못 할 텐데 네. 하루가 더 생겼으니까 체력 보충할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하얼빈을 보고 와서 아, 정말 괜찮은 한국 영화가 나왔구나 하면서 엄청 만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영화를 또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듭니다. 다들 이렇게 각자만의 방식으로 정겹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이쯤에서 3위는 마무리 해볼게요.
다음으로 2월 첫째 주 청춘 이슈 2위는 바로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중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9일 확정했죠.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했다고 해요. 한편 피해자 메이플은 한국 컨퍼런스 센터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정의가 진짜 있구나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정명석을 막고 싶은 마음이라고도 밝혔고요. 회견에는 JMS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김도형 당국대 수학과 교수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가 함께했는데요. 메이플은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아예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는 신이다 다큐가 없었으면 이렇게 관심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며 모든 과정에 함께해주신 분들과 가족들,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제가 지금 전하면서도 그 다큐멘터리의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건을 알게 됐을 때 느꼈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 다큐를 보셨는지 또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위클리를 준비하면서 다큐 일부를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정명석이 성폭행 피해자들을 세뇌시켜서 그들이 가해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정말 악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성폭행한 피해자들에게 보고자라는 직책을 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정명석에게 연결시키도록 한 거죠. 사이비는 개인의 신념을 그렇게 쉽게 왜곡시킨다는 점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의 중심은 인생 전반을 걸쳐 조금씩 쌓여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이비는 몇 개월, 몇 년 만에 그것들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사이비에 빠진 그 개인과 연결된 사람도 같이 힘들어지고요. 만약 제 가족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정말 힘들겠지만 끝까지 그 가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걸 포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가족 중에 그런 네. 사람이 생기면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저는 일단 그 다큐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한 글은 본 적이 있는데 네.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뭐 없는 건지 아니면 티를 안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약간 화가 나면서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정말 기댈 곳이 없구나, 의지할 곳이 없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은 그 찰나에 자신을 신격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을 주면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신을 믿으면 뭐든 해결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막 뽐내면은 그 정신이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저라고 그러더라도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다큐를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한 중반쯤까지 봤던 것 같아요. 이전에 그 꼬꼬무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약간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취재하는 걸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이번 네. 다큐는 그게 다큐긴 한데 뭔가 더 영화처럼 만든 것 같아서 몰입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큐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이비 종교의 만행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이비 종교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종교의 이름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악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종교에 세뇌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좀 체감하게 되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다큐에서 뭔가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나 많고 또 그 안에서 범죄들이 얼마나 만연하게 일어나는지 되게 사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바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명석의 주변인들도 진짜 만만치 않게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침묵하고 또 모른 척
해석하고. 근데 그런 게 뭔가 종교에 대한 의리나 사람에 대한 의리를 떠나서 그냥 인간 됨됨이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사실 이 사건 말고도 사이비 종교 내에서 여러 범죄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점점 그 규모가 엄청 커지기도 하고요. 다들 다른 사이비 종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또 그 범죄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라고 과거에 있었는데 네. 그 사건이나 아니면 이제 통일교 신도가 아베 총리를 암살한 사건 등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가 과연 그 사람의 본성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세뇌를 당해서인지 한번 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공통점이 있는 게 이 신도들 대부분이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약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신도를 모집하고 그들을 범죄에 이용한다는 사실에 좀 분노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비 종교의 규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김기순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네.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면서 학대를 지시한 사건이에요. 아이는 밥도 물도 못 먹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자 끝내 사망했어요. 정말 화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김기순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를 검찰보다 더 먼저 처리하고 증인들을 모두 매수해서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사이비 종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이름으로 범죄가 정당화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더욱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아까 프리님이 말씀해주신 그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 사이비 교주가 이제 신도들한테 노동을 시키고 수금을 했는데 그렇게 수금한 금액이 80억이었대요. 야. 근데 그때가 87년이었고 당시에 80억이면 현 시세로 26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좀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강력하면 저렇게 몇 억씩이나 되는 돈을 이 사람 하나만을 보고 줄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제 집단 자타살로까지 이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광적으로 믿고 따른다는 게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더 무서운 게 제가 네. 월요일 날 실제로 그 도미 그분들이 저에게 접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가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저도 넘어갈 뻔했어요. 막 사람 혼을 빼놓더라고요. 말을 계속 시켜가지고. 요즘 뭔가 달라졌나요? 모르겠어요. 막 갑자기 저희는 이런 걸 하는 단체고 뭐 이상한 단체 절대 아니다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희랑 같이 가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네. 저 약속 있어요. 실제로 약속도 있긴 했는데 저 약속 있어요 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무서운 것 같고 네.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저는 일반적이면서도 특히 심각한 사이비의 문제가 자신을 믿는 신도들에게 돈을 걷고 그것을 이제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데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참 저도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뭐 이렇다 할 해결책이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지금으로서는 자신이 확고한 자아를 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뭔가 근데 어쩌면 잘못된 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또 그만큼 세상이 그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확고하고 건강한 자아와 삶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희는 2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2월 첫째 주 청춘 이슈 1위는 바로 역대급 독감 유행입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 곳곳에 이비인후과와 소아과 병원이 밀려드는 환자들로 포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들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가 인플루엔자 세부 유형 중 A, H1N1과 A, H3N2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등 독감 외에 다른 호흡기 감염병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당분간 호흡기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대중교통을 타면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 쓰시는 분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고 저도 오늘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왔습니다. 또 감기가 나아도 또다시 걸리기 너무 쉬운 날씨잖아요. 최근 이제 본인이나 주변 분들께서 독감에 걸린 적이 있으신지 또는 이전에 독감에 걸렸을 때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창 독감 유행 시작쯤에 네.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오니까 친구들이 다들 독감 걸려서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독감은 일반 감기에 비해 훨씬 오래 가고 무엇보다 잘 옮잖아요. 네. 맞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친구들은 꼭 집안에 2명 이상 독감이 걸렸다는 걸 들었어요. 이게 많이 고생하는 만큼 옮기지 않게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주변에 아직 독감 환자들은 네. 못 봤어요. 네, 뭐 제가 강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희 아버지하고 동생이 네. 감기에 걸리긴 했는데 그 뭐 독감은 아니고 단순 음. 기관지 관련 감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의 주변 혹은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보면 정말 심각한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한 5년, 6년 전에 독감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걸린 독감이 제가 이때까지 알았던 질병 중에 가장 아팠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증상이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이제 열이 너무 많이 나고 고생을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독감에 걸리신 분들도 부디 빨리 쾌차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잘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주변에 독감에 걸린 사람 없는데 저도 타코님처럼 21살 때 독감에 걸려서 진짜 고생한 경험이 있거든요. 일단 우선 독감에 걸리면 첫날에 열이 너무 심하게 나고 맞아요. 오한이랑 몸살 증세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약간 그러다 보면 이제 정신이 멍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한 2, 3일 동안은 같은 증세가 반복되고 약간 4일차부터 조금씩 괜찮아지는데 이게 독감이랑 일반 감기가 다른 게 네. 일반 감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독감은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 3, 4일은 누워서 이제 쉬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음식 먹을 때 죽 아니면 좀 먹기 힘들어서 맞아요. 진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패널 인터뷰 준비할 때까지는 제 주변에도 아무도 안 걸렸었는데 네. 어제 저희 청춘 PD와 로키님이 독감에 아이고. 걸리셨다고 아, 그래요? 연락을 주셨거든요. 아하. 사실 오늘 이제 점심에 비상님과 저와 로키님이 네. 셋이 함께 점심 약속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급하게 언니 나 독감인 것 같아 미안 이러면서 그 인스타에도 수색 맞는 그런 것도 올리시고 아, 그래서 올린 거구나. 네, 엄청 아픈 것 같더라고요. 예, 요즘 너무 돌아다니더라. 이참에 푹 쉬는 걸로 그러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이번 독감 엄청 독하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기,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먼저 타코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백신이 안전하다면 무조건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코로나일 때도 이제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네. 백신을 맞아서 저는 그나마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건강한 게 무조건 최고니까. 그리고 이제 주사가 무서우신 분들은 요즘은 주사 말고도 코에 이렇게 뭘 뿌려가지고 우와. 백신 효과를 똑같이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독감 백신 때문에 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뭐 주사로 맞으시겠어요? 아니면 뭐 코에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코에 뿌리는 걸로 한다 그랬죠. 가격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래서 그럼 저 코에 뿌려달라고. 그래서
만약 저처럼 저는 뭐 무서운 건 아니었지만 만약 주사가 좀 거북하고 좀 살짝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주사가 아니더라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라도 좀 백신을 접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타코님은 절대 주사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럼요. 그냥 궁금해서 해보신 그럼요. 거죠? 저는 이제 도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주사는 많이 맞아봤잖아요. 그 이해가 딱 되네요. 그쵸.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독감에 안 걸리기 위해서 맞는다기보다는 걸렸을 때 덜 아프기 위해서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은 그냥 아유 걸리고 말지 뭘 맞아라는 마인드로 항상 살아왔었는데 멋있다. 이번 독감을 보니까 정말 유행 추세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갈 일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맞아야 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독감에 걸린 뒤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독감 주사를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방접종을 한 데에는 한 번도 독감에 걸린 적이 없어서 네. 저는 약간 좀 백신에 대해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코로나 백신도 다 맞았고 덕분에 한 번도 제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저는 백신을 맞고 약간 부작용이 있다를 잘 믿지 않고 음. 백신을 맞는 게 차라리 예방적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한 번도 걸린 적 없으신 분 처음 봤어요. 근데 한 사실 번도 안 걸렸어요. 저희 오빠도 진짜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생각보다 꽤 있군요. 네, 은근히 더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큰 부작용이 없다면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네. 아픈 걸 정말 싫어해가지고 병원 가는 걸 미루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아프면 참지 않고 바로 병원 가고 바로 약국 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참다가 심해져서 오랜 기간 치료하는 게 더 싫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백신이 나올 정도면 보통 오래 가고 증상이 심한 병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병을 방치하다 보면 일상이 무너지니까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면 예방 차원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저를 포함해서 다 백신에 긍정적인 입장 같아요.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다님 말씀처럼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모쪼록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역대급 독감 유행 소식을 마지막으로 2월 첫째 주 위클리 청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누구나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감기에 걸리는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 감기에 걸렸을 땐 내가 너무 나약하구나 하는 생각은 마시고 그저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보아요. 그동안 우리를 지나간 수많은 감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의 아픔도 언젠가 또 다른 일상들로 치유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나쁜 것이라 생각지 마시고 추운 겨울 속에서도 소박한 따뜻함을 기꺼이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픈 건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일 거예요.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만 서서히 봄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의 감기마저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주간에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은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파랑, 프린 타코 바다였습니다. 안녕. Yeah, bab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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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따뜻한 겨울이 다시 돌아왔어. 코트에 목도리, 스웨터 벙어리 장갑, 그런 게 없어도 사실 난 전혀 안 좋아. 내 곁엔 항상 너 곁에 있으니 우리 솔직해져 볼까. 내게 실망한 적 있지. 맞아 나도 너에게 상처받았던 적 있지. 따뜻한 겨울에 눈너가 사라지듯이 지금은 그것도 다 추억이 되졌지만 고마운 마음이 자꾸만이 남아서 내게 해줬던 그 말이
추워 따뜻한 이 겨울엔 내 곁엔 항상 너 곁에 있으니 새하얀 입김 또 흩뿌려지고 꽁꽁한 두 손 주머니 속에 꼭꼭 감춘 채 걸었던 날에 이런 날 올 줄 정말 몰랐어 마치 꿈속인 것만 같아 다시 돌아온다는 말 참 예쁜 말이지 다시 또 만날 그날이 약속된 안녕인 거니까 따뜻한 겨울이 나에게 돌아왔듯이 네 맘도 언제나 내 곁을 돌고 있으니 고마운 마음이 자꾸만이 남아서 내게 해줬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오늘도 전혀 안 추워 따뜻한 이 겨울엔 내 곁엔 항상 너 곁에 있으니 있잖아 나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이지만 참 고마워 부족한 날 그대로 아껴줘서 덕분에 내 평생이 따뜻해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어 내게 해줬던 그 말 돌려주고 싶었어 오늘도 전혀 안 추워 너와 함께한 겨울 내 곁엔 항상 너 내 옆에 있으니